자, 여러분, 우리 이제 2024년 여러분 전산직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우리 시험에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설명드리고 우리 커리큘럼 나가는 거 직렬별로 그리고 급수별로 살짝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잘 찾아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산직 국가직에서는 직류가 3개나 있어요. 자, 여러분 제일 많이 인원수가 나와주는 게 출원 인원이 높은 게 전산개발,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여러분 둘 다 굉장히 개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보보호 직류든 데이터 직류든 컴퓨터 일반이나 정보보호론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내가 데이터 직류를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일반 꼭 들어야 하느냐? 컴퓨터 일반은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 소과목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알고리즘, 자료 구조 형태로 들어가져 있어요. 과목으로. 물론 이게 완벽하게 다 똑같다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 이건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해요. 자, 근데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7급의 자료 구조로 요 내용을 컴퓨터 일반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는 안 들어도 정보보호로는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데이터 직류를 할 때는 여기에 맞게끔 미리 컴퓨터 일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요 과목만 이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일단 나중에 지방직 보실 때는 데이터 직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문제가 아직까지는 약간은 비공개 형태로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국가직은 2023년사부터 생긴 거고요. 지방직도 여러분 지역 자체적으로 조금 출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보호 직류, 정보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직류는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자,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가장 개론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방직이에요. 우리가 국가직을 시험을 보고 보통 2달 아니면은 6주 요 정도 여러분 기간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주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2달이죠. 여러분 그 정도 간격으로 해서 국가직 시험 보시고 그다음에 지방직 시험 봅니다. 그 해마다 출원 인원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다 같은 날 시험 봐요. 지방직, 서울시, 교육청. 그러니까 올해는 교육청 출원 인원이 거의 없었죠. 근데 여러분 2024년은 또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뭐 꼭 나온다라는 것이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시험을 보시던 문제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동일합니다. 컴퓨터 일반이랑 정보보호론. 자,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가직을 데이터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2달 뒤에 또 지방직에서는 컴퓨터 일반이랑 정보보호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지방직도 데이터직으로 보겠다 그러면 그럼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이제 전산직, 지방직일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채에서는 요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7월 초반, 중반 요 정도가 되면 우리 군무원 시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이 있고요. 사이버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목이 약간 다르죠? 전산직에서는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여러분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이랑 다 같고요. 근데 출제 범위가 해마다 언제나 똑같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군무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공개가 된 게 지금 딱 올해가 3년째거든요. 시험은 굉장히 예전서부터 봤지만 문제가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 약간 국가직, 지방직이랑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국가직, 지방직에서 좋은 점수 얻으시잖아요. 군무원도 좋은 점수 나와요.
이 시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르게 달라지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다만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가끔은 그 안쪽에 컴퓨터 일반의 소과목 부분에서 약간 컴퓨터 일반의 여러분 전자계산기 구조론 이쪽이 조금 치중해가지고 나올 때도 있고 자료 구조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른 직에 비해서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좀 적게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문제 비중의 차이지 범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군무원에는 여러분 사이버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이버직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는 정보보호론 시험 보시고요.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보안.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정보보호론 공부하실 때 그리고 컴퓨터 일반에 여러분 데이터 통신 기본 이론 공부하실 때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나와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잡아 놓으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약간 다른 것 뿐이지 여러분 실제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다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특히나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 해마다 조금 언급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곳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산직 우리 2023년까지는요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수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자격증 언제까지 취득을 해야 되느냐 이전까진 그랬어요 여러분. 가산점이 아니라 필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산점 미리 체크를 안 해도 됐었죠. 2023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합격하시고 면접 보기 전에만 자격증이 나오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날짜를 딱 맞추다 보면 여러분 그냥 항상 미리 취득해 놓으시는 게 가장 편해요. 가장 편해요. 근데 여러분 2024년서부터 이 전산직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게 가산점으로 들어가요. 가산점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 구급시험에서 기사나 산업기사, 정보처리나 여러분 사무자동화, 여러분 이런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5점, 5%라는 게 여러분 그냥 평균을 여러분이 만약에 80점을 맞으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합격이네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가산점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 무조건 5점이 붙어요. 여러분이 받은 점수의 5%가 아니라 100점의 5%예요. 그러니까 5점이 붙는 거예요. 평균에. 자, 그렇게 되면 내가 80점을 필기 점수에서 얻었다. 가산점이 붙게 되면 85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가산점으로 취급이 될 때는 필기시험 등록하시기 여러분 접수할 때 그때 이미 가산점으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따놓으셔야 된다고요. 이제 공부하다가 필기를 합격을 했는데 자격증은 이제 좀 이따 나온다. 막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2024년 대비로 들어갈 때는 꼭 미리 따놓는다라는 거. 자, 이제 대신에 여러분 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3% 구급 배상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7급을 준비하신다. 한꺼번에 하시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는 7급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 부분 미리 따놔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내년사부터는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필기 합격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죠? 78점이었던 게 여러분 가산이 되고 나면 83점이 되는 거예요. 82점 합격입니다 라고 나왔던 게 여러분 5% 가산이 되면 87점이 돼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아마 컷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산점이 이게 없어도 시험 보실 수 있지만 이제 자격증이 없어도 시험 보실 수 있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하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가산점이 있는데 우리 없으면 안 되니까 꼭 미리미리 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급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9급은 여러분 기능사라도 이거는 상시 시험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
전산직 우리 전산 개발 위주로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 직류가 점수는 더 고르게 나오죠. 여러분 전산 개발은 자 가끔가다 80점대 위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유독 좀 쉬웠습니다. 쉬웠습니다. 국어, 국사, 영어의 전공 과목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공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전공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국어, 국사, 영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나서 조금 언급되는 내용이 다르기는 했었지만 여러분 조금 쉬운 과목도 있었다. 뭐 영어는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공통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좀 쉬운 과목이 나오게 되면 점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점수. 근데 이제 내년사부터는 항상 가산점이 플러스가 되어야지만 합격 점수하고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 필기는 약간 조금 더 많이 붙여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이 컷에 걸려져 있으면 좀 면접 보실 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그게 필기 점수로만 컷이 되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꼭 면접 준비까지도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인원이에요, 인원. 자, 2022년 요건 이제 비교하는 걸로 우리가 전산개발이 오히려 정보보호는 더 많이 뽑았죠. 그죠? 자, 전산개발이 여러분 거의 188명. 필기 합격자가 여러분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약간 더 많이 뽑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1.3배수, 1.5배수 이런 상황을 갖다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컷에 많은 동점자가 몰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선발 예정은 117명인데 170명 합격하셨습니다. 필기 합격. 그러니까 78점을 맞으신 분들. 78점 이상. 자, 근데 여러분 뭐 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출원 인원이 2022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그리고 가끔 가다는 조금 더 많기도 해요. 많기도 한데 여러분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응시 인원. 이거 항상 요 정도 빠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 800명 600, 700명 정도. 그러니까 응시를 하고 원서를 내고 시험을 안 보신 거죠. 시험을 안 보신 거죠. 제가 요 자료에다가 하나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직 2023년 통계가 안 나와서 안 넣어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과락 인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5개의 과목을 시험을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처럼 합격 점수, 이제 필기 합격 점수 78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모든 과목을 다 78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이게 과목별로 약간 점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과락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한 과목이라도 몇 점, 40점 미만이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목이 없게끔 일단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과목이 없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과락이 들어가는 순간 아마 이 표시가 여기에서도요. 여러분 한 1300명? 반 정도가 과락이에요. 반 정도가.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필기 합격생 264명은 이때는 이제 통계가 나왔으니까 264명은 과락 없이 저 점수를 받은 거죠. 그죠? 여러분 82점? 그 정도를 받은 거죠. 자, 그 안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아마 조금 더 많이 뽑았을 거예요. 작년에는 여러분 맞아요. 딱 저 선발 예정 인원만큼만 뽑았다 그랬어요.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 그거는 해마다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라. 자, 여러분 요게 결과적으로는 1300명 정도 시험 봐서 내가 요 점수 안에, 요 비율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건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인원수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과락 인원은 그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공부하실 때 너무 다른 과목 한 과목에만 치중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공통 과목도 중요하고 전공 과목도 중요합니다. 난이도 조절은 공통이 쉬우면 전공은 조금 어렵게. 그리고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전산책을 뽑았는데 커밀은 못하는데 커밀은 잘 모르는데 국사를 잘한다. 아니 뭐 공무원이니까 국사도 잘 알아야겠지만 전산직이니까 커밀이랑 정보보호론에 대해서 훨씬 더 부담 없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이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전산직 공무원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업무를 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관련 용어를 배워주는, 관련 용어를 알고 있고 그 중요한 마인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통과하고 있는가를 갖다 알고자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런 시험인 거니까 여러분 과락 없이 항상 요 인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2024년 전산직 커리큘럼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보시든지 일단 요거는 구급 기준으로 여러분 7월서부터 딱 6월 정도. 자, 요 정도 놓고 봤을 때 제가 여기를 다 모의고사로 잡아놨잖아요. 여러분 7, 8월하고 9, 10월이 동등하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본 심화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온라인은 7, 8월에 촬영 한 개 올라가는 거예요. 9, 10월은 제가 오프라인에서만 개강을 해요. 그러니까 7, 8월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개강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신다 그러면 7, 8월에 촬영한 내용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내년 대비로 나는 학원 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관리받으면서 잘 듣고 싶다. 그랬을 때는 9, 10월에도 여러분 이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이론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해요. 2007년사부터 국가직은 2007년사부터 지방직은 2009년사부터 여러분 문제가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거기 딱 들어가면 기출문제 다 얻으실 수 있지요. 자, 여러분 그거를 단원별로 해서 진도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이론 때 공부했던 거와 이 이론에 나왔던 내용이 실제로 문제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구나.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떤 게 조금 다른 게 유형 다르게 응용한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거 어느 정도 이제 비교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수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풀고 내가 답을 맞추면 돼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출제하는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가 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연습 용도로 기출문제 안 풀고 시험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때 요 필단화 우리 학원에서 밀고 있는 거 좀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컴퓨터 일반이랑 정보보론도 책 하나로 해서 여러분 핵심 테마 100. 물론 100개 딱 떨어지는 100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살짝 더 많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이론 준비를 하시면 안 돼요. 쟤는 이론이 끝나고 이론서를 다시 다 보기 전에 보고 나서 여러분 내가 요 관련된 용어들 딱 키워드로 외우고자 할 때 정리용이에요. 정리용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는 올해 따로 촬영이 되던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걸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 보시면서 핵심 테마 100 올려져 있는 거 같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풀 이게 1월달서부터죠. 진도별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 수업 대비로 조금 중점적으로 많이 나갈 텐데 여러분 저 진도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예요.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거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안 나왔던 거.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모의고사화시켜서 문제화시켜서 풀어보는 거예요.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왔던 것만 푸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20문제씩 묶어가지고 섞어가지고 푸는 거 아니고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문제수, 개수 상관없어요. 회차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갖다 안 까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 수업 문제 꼭 푸세요. 꼭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험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 주는 거죠. 국가직 대비로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니까 여러분 진도별까지는 이게 과목별로, 소과목별로 이론서랑 핵심 테마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문제라면 여러분 얘네들은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처럼.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 문제는 무조건 많이 푸셔야 돼요. 이론서를 100번 봤어요. 이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왜 100번을 봐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론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만 완벽하게 정독을 제대로 해놓으시면 그 다음 수업부터는 그냥 사전 찾듯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참고서의 한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만 잘 찾아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까먹은 부분만 잘 봐주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조건 어떤 문제를 자꾸 머릿속에서 나가는 걸 갖다 반복적으로 문제화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 동형 모의고사 꼭 푸셔야 됩니다. 그냥 요 시점에 와서는 그냥 연습해야지. 여러분 요 시간에 이론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좋지 않아요. 아니 물론 완벽하게 다 안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누가 말려요? 그건 당연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무조건 이론이랑 기출문제는 2023년에 다 해결을 해놓으셔야 돼요. 2024년 4월 달서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여기에서 이론을 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론은 올해 마무리, 내년서부터는 무조건 문제만 풀기. 그냥 딱 그렇게 나눠 놓으세요. 나눠 놓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어떤 순서대로 이제 해드릴 거냐면, 여러분, 저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렇게 나간다라는 걸 커리큘럼 순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전산직 구급하고 군무원 커리큘럼. 앞에서 보셨던 게 딱 요 내용이에요. 기본 심화이론,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나가고, 이건 오프라인에서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월, 12월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필단화, 요 교재는 여러분 이제, 이건 따로 촬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수업에 있는 거, 올려져 있는 거, 온라인 거 들으시면 되고요. 자, 1, 2월의 진도별.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이 피드백이 이게 제일 좋아요. 저도 이 풀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면 적중률이 높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다 문제예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좀 선별된 게 들어가는 거라면 여기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 나 모의고사 다 풀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그럼 다시 푸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나 문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풀다 보면 반복적으로 풀면 저게 돼요. 답을 외워요. 근데 여러분 답을 외우는 그 수준이 아니라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문제 풀 때 여기가 더 중요했었어. 이런 단어를 많이 바꿨었어. 어떤 부분을 고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미리 알고 시험을 보는 거 하고요. 진짜 순수하게 공부해가지고 가서 이론 공부하고 가서 시험 보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꼭 잘 들으셔야 되고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지방직, 그 다음에 군무원. 군무원까지. 자, 쭉 진도가 나가줘요. 근데 아마 제가 오프라인으로 진도가 나가는 건 여러분 지방직까지는 나가고요. 군무원은 항상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최근에는 저거였어요. 온라인으로만. 미리 사이버직까지 문제 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제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시고. 자, 군무원 커리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데이터직이라는 게 있죠? 아까 앞에서 이제 과목 보신 게 데이터베이스하고 알고리즘 들어갔어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 어차피 컴퓨터 일반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구조론을 미리 딱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7, 8월서부터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요. 자, 이거를 딱 7, 8월에 이제 오프라인 강좌로 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7, 8월에 온라인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컴퓨터 일반 기본 심화이론 꼭 들으셔야 돼요. 듣고 기본적으로 내가 컴퓨터 일반에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9, 10월에는 여러분 7급 9급 시험인데 왜 7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류가 나뉘어지면은 문제 난이도가 7급 수준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그거랑 똑같이 나오진 않죠. 하지만 언급되는 부분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컴퓨터 일반에 나오는 20문제 중에 2문제, 3문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만 20문제가 나오는 건 다르죠. 그죠? 여러분 그 난이도는 비슷하게 맞춰 놓겠지만 일단 범위 자체가 넓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요 9, 10월에는 7급 위주로 먼저 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랑 자료구조론. 자, 요거 해놓으시면 자료구조론에 들어가는 게 거의 다가 여러분 알고리즘이거든요. 올해는 요 알고리즘은 제가 따로 진도별 요약정리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정보보호 직류랑 마찬가지로 요것도 국가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를 아마 과목별로 적으면 5회, 많으면 10회 요 정도로 여러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직이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랑 자료 구조만 알고리즘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요 직류에서는 컴퓨터 일반 내용은 베이스로 깔려져 있어야 돼요. 깔려져 있어야 돼요. 요 순서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리직이요. 계리직은 일단 지금은 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만 제공을 할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모의고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은 여러분 온라인 계획이에요. 7월 달에 계리직 또는 뭐 전산직에도 올려드릴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조금 이쁘게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 기초이론 아예 비전공자 아니면 아예 진짜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계리직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시험 보면서 막 전공하신 분이 계리직 하시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살면서 난 컴퓨터 용어를 한 번도 신경 써가지고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기초이론 먼저 7월 달에 온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 심화이론 컴퓨터 일반 기본 심화이론 여러분 이거 8월사부터 제가 촬영해서 지금 기간은 넉넉하게 10월까지 잡았는데 강의 수 그렇게 많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교재하고 문제하고 잘 섞어가지고 넣어드릴 거예요. 우리 계리직 9급이 여러분 이제 컴퓨터 일반이 13문제로 줄었죠. 그죠? 20문제, 18문제, 그 다음에 이제 13문제. 여러분 자료구조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론 부분이 빠졌어요. 프로그래밍 부분이. 그걸 빼고 출제하겠다라고 범위를 딱 알려주셨으니까. 자, 대신 여러분 정보보호론 내용하고 여러분 스프레드시트 꼭 나올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3문제가 사실상 막 문제수가 줄었다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료구조하고 PL이 빠진 거예요. 자, 대신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 나와요. 여러분 13개니까 이거는 넘기고 이것만 알면 된다. 아니죠. 가장 중요한 전체를 다 알아야 이 13개를 다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공부하는데 부담 안 가게 영어도 이제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자료 잘 만들어가지고 수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일단 온라인에서도 여러분 이 이론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요거는 딱 내가 이제 내가 문제를 풀 실력이 됐다. 그럼 너무 이렇게 정독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또 이론에서 이건 하지 마세요. 문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에요. 학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한 부분 너무 드립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해놓고 나서 여러분 계리직 제가 기출문제 풀이는 전산직에서 하는 거는 전산직하고 계리직하고 다 합쳐진 거 아마 여기에도 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대신 이번에는 여러분 그런 수업도 우리 계리직 기출만 다시 묶어가지고 따로 또 올려드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 풀이가 2개겠죠. 하나는 전산직 문제랑 같이 들어가져 있는 거하고 계리직 문제만 연도별로 풀어드리는 거하고 자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만 하자 이거는 하지 마세요.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무조건 문제는 많이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해요. 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진도별 문제 풀이는 아마 여러분 전산직의 컴퓨터 일반이랑 동일하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자료 구조하고 PL 부분은 빠지고요. 자, 그다음엔 여러분 시험 공고 날 때까지 자, 일단 계리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쭉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는 문제를 보는 동안에는 이론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딱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필단하는 문제 보실 때 같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 이미 해놓은 거죠. 여러분 계리직 대비 핵심 테마 100은 딱 뽑아드렸으니까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자료 구조하고 PL은 조금 빼놓으시면 됩니다. 빼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계리직 커리큘럼은 이렇게 들어가줘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산직 7급이에요. 제가 전산직 7급도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촬영이 들어갑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데이터베이스 기본 이론이 아마 7월 마지막 주서부터 시작되거나 아니면 8월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기본 이론이 들어갈 거고요. 8월. 자, 그다음에 자료 구조론 9, 10월. 자, 2024년 대비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11월, 12월에 여러분 소공. 여러분 정보보호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정보보호로는 9급 내용이랑 다 합쳐진 걸로 해요. 물론 그것만 갖고 되느냐.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돼요. 범위가 같아요. 범위가 같아요. 그러니까 7급이라서 막 더 어렵고 더 막 문제를 꼬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하실 때 싹 해놓으시면 정보보호로는 여러모로 쓰일 때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 이 3가지 과목도 다 컴퓨터 일반의 소과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 이론 싹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2024년 대비로 해서 기출문풀 여러분 이제 과목별로 싹 풀어드립니다. 제가 2023년 대비는 2022년 촬영한 거에다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만 연도 하나 더 추가해드렸어요. 자, 7급은 항상 이론은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 촬영을 해드렸고 기출 문풀은 매년 촬영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그 2023년만 살짝 여러분 그렇게 넘어갔고요. 2024년에는 아무래도 싹 촬영이 될 거예요. 자, 요 순서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월 달에 여러분 과목별 동형 모의고사가 아마 6월 이후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9급 마무리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과목별 동형 모의고사가 여러분 제가 문제집 해놓은 게 있어요. 언제나 그걸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내용은 반드시 알고 해놓으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져서 내용이 조금씩 2, 3회 정도 추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들이 싹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까지 합쳐서 여러분 이제 피셋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보통 우리 7급 2차 시험, 전공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커리가 나간다라는 거 미리 직렬별로 그다음에 여러분 급수별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첫 번째 것만 설명드리고 말까 하다가 여러분이 나는 7급인데 난 계리직인데 나는 군무원인데
사실상은 다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혹시나 모르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거 여러분 내용 싹 봐놓으시고 아 저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나가겠구나. 근데 여러분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하면서 제가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밀리는 일이 없으니까. 사실상 여러분 학원 나와가지고 또 동영상 들으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하던 걸 건너뛰게 되면 들어야 될 게 막 갑자기 산더미처럼 늘어나게 되죠. 그죠? 온라인 같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빠지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기 싫어요. 또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한 주 빠지고 나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나와가지고 뭐 4시간을 하느냐 8시간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다라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잡아놓게 되면 한 번 빠지게 되면 한 달에 여러분 반 정도가 그냥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때는 수업이 안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이 컬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고 가능하면 빵꾸 안 내고 여러분 펑크 안 내고 여러분들 진도 짱 맞추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 잘 하고 여러분 이렇게 수업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시험 이렇게 진도 나간다라는 거 미리 알아놓으시고 자격증 취득 항상 미리 해놓으시고요. 미리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딱 내년 대비 시험으로 올해 준비할 만한 것들을 미리미리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 공부를 해도 걱정스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직렬마다 뭐 구무원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사 검정 필요하고 영어 점수 필요한 거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조금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나와주는 거니까 꼭 미리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공단기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무조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1년 안에 합격하자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내가 열심히 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죠? 제가 저를 갖다 판단했을 때도 후회되지 않도록 열심히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열심히 준비하셔서 가능한 한 축소시켜서 수험 기간은 짧은 게 좋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노력 좀 해봅시다. 꼭 합격하실 겁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